안녕하세요. 잉글리시 멘토 김양경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투부정사에 이어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진도는 보고 계신 것처럼 명사 이야기입니다. 우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품사로 유명하죠. 아래 practice 1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면 will give 다음에 을를 줄 것이다가 필요한 자리.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인데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간다 라는 기본적인 규칙 앞서도 많이 봤었죠. We'll give a presentation about the concept. 그리고 2번에서 오늘의 주제는 뭐뭐입니다 라고 주어를 보완해주는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가죠. Today's topic is space exploration. 오늘의 주제는 우주 탐험이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명사 자리는 주어죠. 서울 내의 인구의 밀도가 is amazing. 놀랍다. 매일 겪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에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 그리고 4번에서 I ran into Jason at a convention 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이렇게 전치사 뒤에 붙어있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체크해 두세요. 하지만 영어의 명사를 접하다 보면 이 명사를 셀 수 있다. 가산 명사인가? 혹은 셀 수가 없다. 불가산 명사인가 때문에 영어로 말하고 글쓰기를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가산 명사랑 불가산 명사의 차이점을 하나 짚어보면 가산 명사는 그 앞에 on을 붙여서 꼭 사용해 줘야 되고 반면에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는 on을 절대 붙일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예를 들어 셀 수 있는 명사인 학생을 영어에서 말하고 싶을 경우 I am a student 은 가능해도 I am student 이런 문장은 가능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아이디어도 한번 보면 너무 유명한 가사명사입니다. That is a good idea. A good idea. 반드시 앞에 어를 붙여줘야 되고 That is good idea.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틀린 표현이 된다. 하지만 money 같은 불가산 명사를 영어로 말하고 싶거든. money 절대 안 되고요. 그냥 money. 반드시 어가 없이 문장에서 등장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갈고 닦아온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에 대한 실력을 테스트해 볼까요? 아래 practice 2에서 답을 골라주세요.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We rented a car. 가산 명사죠. I would like to have coffee. 하지만 회화에서 a coffee라는 표현을 종종 들어보실 수 있을 거고요. 회화체에서는 우리가 문법을 엄격하게 매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엄격하게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coffee, 불가산 명사라 셀 수 없고 만약에 꼭 하나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면 a cup of coffee 이런 식으로 한 잔의라는 말을 앞에 붙여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장은 미안해 나 급한 상황에 있어 라는 문장인데요. Sorry, I'm in a hurry. In a hurry.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4번 I need to buy furniture for my new home. 새 집에 넣을 가구가 필요하다. 가구, 유명한 불가산 명사고요. 5번에서 I'm planning to plant a tree there. 은 가능해도 grass, 잔디라는 것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6번 앞에 어가 없는 걸 보니 뒤에는 불가산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요. That was good advice. advice가 불가산 명사죠. 만약에 아이디어를 쓰고 싶으면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어가 꼭 있어야 하는 거죠. That was a good idea. 그리고 7번에서는 어가 이미 주어진 걸 보니 뒤에 가산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garlic, 불가산 명사, onion, 가산 명사라 앞에 있는 어와 어울리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We need a small onion for the recipe. 그 레시피에 작은 양파가 하나 필요하다. 하지만 작은 마늘 한 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하는 점은 가산 불가산에는 뭔가 논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을 것만 같은 hurry는 가사명사라서 in a hurry. 당연히 셀 수 있을 것 같은 furniture은 불가산명사라 앞에 어를 안 붙여야 되고. 그리고 advice는 불가산인데 아이디어는 가산명사고, 그리고 특히 마늘은 못 세는데 양파는 셀 수 있어. 이런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제가 봐도 가산 불가산의 기준은 문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가산 불가산을 외울 때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영어의 대다수의 명사가 가산명사라는 점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동차, 나무, 사람, 학생, 컵, a computer, 컴퓨터 이런 것도 셀 수 있지만 대부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a problem, a hurry, a worry, 걱정, a wish, 소원이죠. make a wish, 소원 빌어. 그리고 옆에 있는 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이지만 가산명사고요. 아이디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영어의 대부분의 명사는 가산명사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공부를 하려면 가산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불가산명사를 발견할 때마다 암기해 주시는 게 더 빠르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water, 물, paper, 종이, glass, 유리, light, 빛이죠. 그리고 news, s가 붙어 있지만 복수명사가 아니라 불가산명사입니다. 그리고 발음은 news라고 하지 말고 news, z라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었던 advice, 조언, 역시 불가사명사고요. information, 정보도, 그리고 knowledge, 지식이란 단어도 불가사명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히 셀 수 있을 것만 같은 대상들 중에서도 불가사명사 꽤나 많아요. 짐 수화물, baggage, luggage,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furniture, 아까 봤었죠. 가구, 공장 장비, equipment, 역시 불가사명사고, clothing, 의류, 다시 한번 발음 들려드리면 clothing입니다. clothing, 이 clothing이란 단어도 대표적인 불가사명사죠. 하지만 여기서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명사에 관련한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모두 사용되는 케이스를 만날 거예요. 이때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 해석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종이는 조금 전에 제가 불가산명사로 소개드렸지만 논문이나 신문 혹은 서류, 리포트 이렇게 주로 문서를 얘기하게 된다면 가산명사가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빛, light 역시도 조금 전에 불가산으로 만나봤었지만 a light 하면 약간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빛들을 가산명사라고 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살짝 옆에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 저는 서울의 빛을 보는 걸 좋아해요가 아니라 서울의 가로등들이 켜지는 거. 즉, 서울의 야경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야경이라는 건 전등이랑 가로등들이 막 켜져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셀 수 있는 명사로 I like watching the city lights of Seoul. 서울의 야경을 보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전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빛이 필요한 거죠. Plants need light to grow. 식물들은 빛이 필요하다. 또 내려가서 이런 케이스도 있음을 소개드리면 별표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시간을 얘기할 때는 불가산명사예요. 하지만 옆에 있는 a time, 특정 시간이나 횟수를 말해주는 표현이죠. 옆에 있는 문제에서 그 차이를 한 번 더 느껴보면 우리는 그 해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 힘든 시간은 우리가 그때 겪었던 특정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e had a hard time that year. 그때 그 힘들었던 그 시간, 특정한 시간을 말할 때 어가 붙는 겁니다. 파티 같은 데서 재밌었을 때도 We had a great time last night.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죠. 하지만 그 아래 문장에서는 이게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This is how to manage time efficiently가 정답이죠. 이렇게 영어에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양쪽으로 다 쓰이는 명사를 만날 때면 분명 해석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음 포인트 4번으로 넘어가 보면 수량 형용사라는 부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명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명사 근처에서 항상 등장하는 단어죠. 이 수량 형용사의 특징을 제가 이 표에 아주 정리를 꼼꼼하게 잘 해뒀습니다. 반드시 이런 수의 조건이라든지 특징들을 익혀두셔야 하고요. 이 표가 어디까지 있냐면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표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2가지 정도만 제가 찝어드릴게요. every, each, either, neither 이란 단어는 단수 명사랑 사용하는 불가사명사입니다. Every student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모든 학생들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A point of view. 관점이란 단어죠. Each applicant will get a chance to give a presentation. 발표할 기회를 각각의 지원자들이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every나 each 뒤에는 반드시 단수 명사를 사용하죠. 그 다음으로 either이란 단어의 사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On which day are you available? 언제 너 시간 가능하니? Saturday or Sunday? 이렇게 물어봤더니 Either day is fine with me. 나는 둘 중 아무 날이나 괜찮아. 2가지 옵션이 있을 때 둘 중 아무거나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either이란 단어를 써주고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는 단수 명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2가지 옵션 중에서 둘 다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neither이란 단어를 쓰셔야 되는데요. neither 뒤에도 단수를 붙여서 neither theory was right 라는 걸 표현해 줄 수 있죠. 다시 암기해 주세요. either 단수, neither 단수. 하지만 여기서 오늘 이 표를 공부할 때 제가 기록해둔 팁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either 단수 명사는 either of the를 넣고 복수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 해석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다시 either 단수, either of the 넣고 나면 복수 명사입니다. Either day is fine with me. 하지만 either of the days is fine with me. Either day 단수, either of the days 복수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체크 들어가야 되는 것은 is. 앞에 어떤 형태가 온다 하더라도 동사는 여전히 단수 취급을 하는구나 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neither도 똑같은 특징을 보여요. neither 단수 명사, neither of the 복수 명사. Neither theory was right. Neither of the theories was right. 그리고 동사 앞의 형태랑 상관없이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빠르게 다시 2문장을 안 보고 외워보면 Neither theory was right. Neither of the theories was right.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는 거죠. 방금 저와 함께 공부한 것처럼 여기 있는 표를 전부 다 커버해 주세요. 꼼꼼하게 공부해서 practice 7에서 꼼꼼하게 풀어두세요. 그럼 5번 포인트로 이동해 볼까요? 명사를 명사와 겹쳤으면 앞에 있는 명사, 즉 이 부분의 명사를 단수로 표현해야 된다 라는 규칙이 존재해요. 무슨 얘기인지 예시로 보면 더 쉽죠? shoes. 신발은 양쪽이기 때문에 항상 s를 붙입니다. 그렇지만 신발 가게가 되면 shoes store이 아니라 shoe store. 앞에 있는 명사가 반드시 단수로 사용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양발이기 때문에 feet. 하지만 football 이런 건 없죠, 여러분? football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에서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100, 100, 200s, 200, s가 붙었어요. 하지만 200명의 사람들 하면서 명사 구조가 연출되면 200 people 이라고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예시에서 5 years long, 5년 길이의 5 minutes late, 5분 늦은 이렇게
끝에 형용사가 놓여 있으면 중간에 s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비교해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계획이란 명사가 있었고 그 앞에 5년이라는 명사를 넣어서 말하고 싶거든. A 5-year plan. 5년짜리 계획. 이렇게 5 years plan이 아니라 5-year plan. 명사 구조에서 앞에 명사를 반드시 단수로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practice 8에서 1번, 2번을 풀어볼까요?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은 100 뒤에 사람들을 붙이니까 s를 애초에 뗄 게 없어요. 100 people. 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은 hundreds people이 되는데 여기서 방금 배운 문법을 적용해 보면 s를 떼고 100 people이 돼야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이 형태가 사용되지 않고요. 약간의 예외로 hundreds of people 이렇게 쓴다라는 점을 따로 좀 챙겨 두셔야 됩니다. 위랑 비교해서 한 번만 더 읽어둘까요? 100명의 사람들 100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 hundreds of people. 그럼 1000이란 단위로도 한번 같이 연습해 보면 만약에 1000명의 사람들 하고 싶거든 1,000 people.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은 thousands of people.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어에서는 항상 복수 형태로 사용하는 명사들이 있다. 첫 번째 라인에 있는 단어들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양쪽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glasses, 안경이라든지 scissors, 가위, pants, 바지 종류는 다 그렇습니다. socks, 양말도 shoes, 양쪽이니까 s를 붙이는 케이스. 겨울에 끼는 장갑 역시도 gloves, shorts, 반바지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pajamas 역시도 항상 복수 형태를 붙여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집게를 말하는 tongs, 마지막에 있는 binoculars는 쌍안경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밑에 있는 애들은 좀 다른데요. 양쪽이라서가 아니라 이 단어들은 유난히 그냥 복수 형태로만 말한다 라는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대표적으로 belongings, 소지품, 그리고 clothes, 의류. 이 단어는 나올 때마다 발음 강조 띄고 있죠. clothes, clothes, th 발음이 오히려 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goods, 상품. 한국어로도 이미 goods라는 영어 단어를 상용화해서 쓰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항상 goods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축하해 할 때 쓰는 congratulations, 완전 별표. congratulation 아니고요. congratulations 있어요. 꼭 s가 끝에. 그리고 surroundings는 주변 환경을 말하는 복수 형태로만 쓰는 단어고 people은 s가 없지만 복수로 받아들이죠. 그러한 단어로 police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경찰이라는 집단을 말할 때 police는 항상 복수 명사로 봐줘야 합니다. 뒤에 s가 붙어 있지 않아도 복수 명사예요. 그리고 cattle, 소떼라는 단어 역시도 항상 복수 취급을 해줘야 되는 단어예요. 그럼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practice 9에서 1번, 2번, 3번을 풀어볼까요? 풀이 들어갑니다. Look at the sunglasses. They are nice. 선글라스는 s를 붙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they, 대명사 역시도 복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청바지가 하나 있는데 이걸 보면서 jean이 아니라 jeans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jean의 가격이 막 $700예요. 70만 원이 넘는 거죠. 너무 비싸니까 제가 wow, they're expensive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을 때 하나의 청바지를 보고도 반드시 they라고 말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the police are searching for the missing girl 을 찾고 있는 중이다 할 때 police 항상 복수 취급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this shows how the cattle are raised here. 여기서 우리의 소떼가 어떻게 길러지는지를 이것이 보여준다. cattle
s가 안 붙어 있지만 항상 are로 복수 취급해야 되는 단어다.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아래 7번 포인트로 이동해 볼까요? 영어의 학명이나 병명에는 s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단어들을 복수 명사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에 s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임스를 보면서 제임이 모여서 제임즈가 됐냐 그런 생각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언어학이란 단어는 linguistics, 그리고 물리학이란 단어도 physics, 수학이란 단어도 mathematics, 그리고 경제학이란 단어도 economics. 발음 다시 한번 economics, economics. 통계학 statistics, 윤리는 ethics, 그리고 정치학은 politics죠. 아래 병명도 외워보면 홍역 measles, 볼거리 mumps, 포진이란 단어는 her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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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광견병은 rabies, 당뇨병은 diabetes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practice 10, 1, 2번 문제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주세요.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장의 statistics는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은 is often related to mathematics. 종종 수학에 관련이 있죠. 하지만 2번에 있는 statistics는 통계 수치들, 정말로 복수명사입니다. 통계학은 하나의 대상으로 단수지만 통계 수치들은 복수명사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사를 are로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Statistics are showing that 42% of college graduates never read another book after college. 통계 수치들이 statistics가 보여준다라는 거죠. 42%에 달하는 대학교 졸업생들이 결코 책 한 권을 더 읽질 않는다.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라는 슬픈 통계 수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발음 조언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졸업생들이라고 말할 때는 graduate가 아니라 graduate, graduates 이라고 발음해 주세요. 그럼 아래에서 다음 특이한 명사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단수랑 복수형이 똑같은 가산명사가 있다. 보통 세수인의 명사의 단수라 하면 a student 앞에 어를 붙이고 복수가 된다는 것은 students 끝에 s를 붙인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하지만 물고기의 경우에는 단수도 a fish, 그리고 많은 물고기들처럼 복수 형태를 만들어도 many fish 이렇게 그대로 명사에 s가 붙지 않고 복수형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 명사에 뭐가 있나 잘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a fish, two fish, 송어 a trout, two trout, 그리고 옆에 있는 단어는 연어죠. a salmon, two salmon. 이 단어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셀먼이 아니라 salmon이라고 발음해 주셔야 돼요. L이 실제 소리 나지 않아요. 메뉴판에서 살몬, 셀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전부 다 고쳐야 한다는 뜻이죠. salmon. 이렇게 물고기 종류들은 전부 다 단수, 복수가 다 똑같아요. 여기 없는 물고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때를 지어 사는 초식 동물들의 경우에도 그래요. 사슴 한 마리, a deer, two deer. 양도 마찬가지로 a sheep, two sheep. a bison, two bison. 참고로 bison은 미국의 들소를 말하죠. 그리고 옆에 돼지를 말하는 swine이 보이는데요. a swine, two swine. 단수 복수 형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완전 주의해서 체크해둬야 되는 단어들. 수단이란 단어인데요. means. 하나의 수단일 때도 a means, 두 개의 수단일 때도 two means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시리즈예요. 한 개의 시리즈, a series, 두 개의 시리즈, two series. 그 옆에 있는 headquarters는 본사라는 단어죠. a headquarters, two headquarters. 단수에도 s가 붙어 있고 복수에도 그대로 s가 유지되고. 그리고 동물의 종을 말할 때 species라는 말을 쓸 건데요. a species, two species.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2번, 3번의 정답을 찾아주세요.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They didn't catch many fish. 복수 형태가 fish. 그리고 2번. A headquarters is the place where important decisions for managing a corporation are made. 하나의 기업체를 매니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들이 만들어지는 곳. 이렇게 where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a headquarters is 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처럼 한 회사가 2개의 headquarters를 가지는 건 흔한 일은 아니다 라는 문장에서 2개의 본사 역시도 two headquarters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럼 9번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영어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만나게 될 약간 특징적인 it들을 비교해두는 작업도 해결해 볼까요? 우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주어 it이 있죠. 가주어 it은 투부정사나 명사절이 있을 경우 그 아이들을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를 앞에 채워주는 현상이죠. That most of the people in this city are not happy is sad 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It is sad. 정말 슬픈 일입니다. That most of the people in this city are not happy. 이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가짜 주어를 채워주고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는 현상. 하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 전혀 다른 원리의 itdat이 있어요. 방금 제가 체크할 때 보셨던 것처럼 강조 구문이라 불리는 구조인데요. 이 강조 구문의 itdat은 원문을 보면 대절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She met him again in New York. 그녀가 그를 다시 보게 됐는데 바로 뉴욕에서 봤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다시 마주치게 된 장소인 뉴욕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It was 과거 사실이니까 시제는 과거로 in New York에서였다처럼 끌어오시면 돼요. 다름 아닌 뉴욕에서였다. That she met him again. 그리고 that 이하의 남은 구조를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죠. 다시 한번 이 문장의 번역은 이래요. 그녀가 그를 다시 마주치게 된 곳은 다름 아닌 뉴욕에서였다. John이 구해줬다. Saved me from the trouble. 그 곤란한 상황, 공경으로부터 나를. 이때 John이란 인물이 나를 구해줬다는 게 굉장히 의외였다는 듯이 말하려면 It was John. 앞으로 끌어내고 that으로 남은 부분을 그대로 붙여주면 돼요. It was John that saved me from the trouble. 그 공경으로부터 나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John이었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살짝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면 it that 강조 구문에서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끌어나가는 대상은 그 사이에 명사를 가져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봤던 it was John 같은 경우였죠. 하지만 첫 번째 예시처럼 it that 사이에 전치사나 부사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It was in New York. 전치사 덩어리를 꺼냈죠. That she met him again.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 it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전치사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형용사를 강조한다든지 동사를 강조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it that 강조 구문에서 강조하기 위해 끌어나가는 대상은 명사나 전치사구, 부사구 같은 것이 있다. 라고 한정해서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주어 자리에 특이한 it으로는 비인칭 주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흔하게 예문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죠. 영어에서 날씨 얘기를 하거나 시간, 날짜, 금액이 얼마다, 비싸다, 싸다, 거리가 멀다, 가깝다, 일반적인 상황이 좋다, 나쁘다, 밝기가 밝다, 어둡다 이런 명암 같은 걸 나타낼 때도 주어 자리에 실제 그 해당 명사를 쓰지 않고 it으로 대체하는 현상이죠. 날씨가 오늘 좋아 보인다. It looks nice today. 거리가 얼만가요? How far is it? 이런 식으로 날씨나 금액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it을 써줘야 자연스럽다. 라는 영어의 특이점이죠. 문제는 이걸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날씨, 시간, 날짜, 금액, 거리, 일반적인 상황, 명암을 얘기할 때 it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 날짜가 14일이었어. 이런 스피킹을 영어로 해야 될 경우 the date 라는 말 쓰지 말고 It was the 14th yesterday. 이 시란 말을 이용해서 날짜를 영어에서 표현해 주세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there'll be 구문입니다. 이 구문의 특징은 실제 주어가 앞에 있는 there이 아니라 비동사 뒤에 위치한 명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there은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There is a tree next my house.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뒤에서부터 우리 집 옆에 나무가 하나 있다 라고 읽어가는 것이 맞고요. there은 다시 한번 해석이 없어요. 아래 문장 There are many trees next my house. 우리 집 옆에 많은 나무들이 있다. 주어가 많은 나무들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가 are로 변했음을 체크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there에는 해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번 포인트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there'll be라는 문장 자체를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 새로운 대상이 있다라고 소개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상대가 모르는 새로운 대상이 있음을 소개하거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유무를 말하거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를 쓰거나 that을 쓰거나 앞서 나온 대상을 다시 받을 때 쓰는 대명사 it 같은 걸 쓰거나 혹은 고유명사, 누군가의 이름들을 말하는 것도 there'll be에서는 안 된다. 예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한 게 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음을 상대한테 알려주고 처음 언급하는 그런 대사예요. 이런 장면에서 There is the problem. 앞서 나온 대상을 다시 받는 듯한 더는 등장하면 안 됩니다. Are there any differences? 차이점이 좀 존재하나요? 그런 게 있나요? 라고 유무를 확인하는 중이고요. 이때 any라는 이런 말은 there'll be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are there they 이런 스토리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there'll be 구문에서는 the, that, this, my 고유명사 같은 거 안 되고 오히려 잘 어울리는 표현에는 on, some 좀 있어요. 좀 있나요? 많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어울린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미리 체크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practice 15에서 1번, 3번, 5번을 풀면서 오늘 챕터를 마무리해 볼게요. 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열었을 때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다. 문제가 있어 왔음을 상대한테 알리는 겁니다. It is serious problems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있어 왔으니까 have been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한테 역시 너의 승진에 대한 소식이 있음을 알리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news, 불가산명사죠. s가 붙어 있다고 해서 복수로 착각하면 안 되고 불가산명사. 불가산명사는 기본적으로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There is some news about your promotion, so I think you'll get it this time. 그리고 나한테는 그걸 할 이유가 없었다. There was no reason. 은 어울려도 there'll be 구문에 더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명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꼼꼼하게 복습해주세요. 오늘 과제는 96페이지까지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레슨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호기심의 대상 중에 하나, 관사, 어와 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저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